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TN 투데이입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안이 거론이 됐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동산부 문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유세 개편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후 3시부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쯤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재정특위는 2개월간 좀 논의를 했던 이 보유세 개편안들을 이날 공개를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씩 차츰 올려서 현행 80%에서 2020년까지는 100%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이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인데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을수록 이 보유세, 재산세나 종부세의 비율이 높아지거나 또는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이 좀 거론이 됐는데 주택 6억 원 이상 세율을 0.05%포인트에서 최대 0.5%포인트까지 구간별로 좀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종합합산과 별도 합산을 달리 해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지금 거론되는 안 중에 하나인데 단기적으로는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보유세가 실거래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건데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안과 두 번째 안의 복합적인 시나리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종합합산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1년까지 해마다 2%포인트, 그리고 5%포인트, 10%포인트씩 각각 이제 차등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각 구간별로 세율을 차등적으로 높이는 방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상대로 이제 복수의 시나리오가 좀 제시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거래세인 취득세를 좀 낮추고 실거주 목적의 1주택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 표준 최저 구간인 현행 6억 원 이하는 모두 유지하는 방안으로 좀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거래시장가액 비율을 80%에서 100%로 올린다는 거는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5억 원짜리 집이면 지금은 그 80%인 4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다면 이걸 5억 원에 그대로 세금을 매기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 거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걸 조절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배경은 뭐죠? 네,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서 좀 나온 것이 현재 부동산 가격에 비해서 좀 세 부담이 적다는 지적에서 이렇게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최병호 재정특위 조세 소위원장은 오늘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세수 증가가 적고 누진세율 체계에도 이 부동산 가격 상승 대비 낮은 세부담 증가로 수직적인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죠. 파란 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표 대비 실효세율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초록색과 빨간색 선은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인데 실거래가를 반영한 실효세율이 오히려 과표 대비보다 좀 낮고 또 두 선 사이에 또 그래프의 간격이 또 넓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지적받을 만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다음 그래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서는 갈수록 공시가격 대비 세액이 줄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면은 2007년에서 2008년, 6년, 5년 이렇게 있는데 2009년 이후는 가장 낮은 선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종부세 세액이 금액이 늘어날수록 반영이 덜 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이제 종부세 세수는 2006년에 1조 7천억 원에서 2016년엔 1조 5천억 원으로 10년 만에 11%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도 낳게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보유세 인상안이 좀 나오게 된 건데 특히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이제 조세 저항도 좀 적고 또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적용하기 쉽다는 점이 이제 특징으로 반영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는 거
앞서 뭐 두 번째 안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종부세 세율을 조정하는 건 이제 국회에서 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세율을 현행 기준에서 0.5에서 최대 3%까지 높이는 내용을 현재 담고 있습니다. 세율을 바꾸는 거는 이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 통과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지만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이제 바로 적용이 가능한 일이라서 이게 좀 그 대안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공정거래시장가액이 증가하게 된다면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네, 중요한 뭐 말씀 주셨는데요. 그 다음 달 이제 최종 권고안이 네. 나올 예정인데 이에 앞서서 이제 그 첫 번째 안대로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좀 조정하는 100%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함께 보실까요? 지금 뭐 배경 화면을 나오고 있는데 네네. 가령 한 주택 다주택자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공시가격의 합이 20억 원이라고 치면 현재 종부세는 이제 421만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까지 적용하게 된다면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614만 원으로 이제 종부세 부담이 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정특위는 공정가액 비율과 또 이제 세율을 동시에 올릴 경우 세 번째 안으로 이제 거론했던 경우에는 34만 8천여 명의 이제 납세자가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율을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이제 10% 포인트 올리게 된다면 그래프에 보시듯이 이제 1주택자의 경우에는 25.1% 최대 25.1%까지 증가할 수 있고요. 네. 다주택자라면 최대 37.7%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좀 조세 저항이 적은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특히 뭐 다주택자분들 혹은 1주택이지만 고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시장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네, 지금 뭐 세금을 없던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뭐 네. 적게 내던 많게 내던 일단은 세금 부담이 있다는 그렇죠. 것 자체가 일단 부동산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해서 주택 보유자에게도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현 시점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또 입주 물량 증가라는 리스크도 함께 더해진 상황에서 시장에 물건이 나와도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제 보유세 부담 때문에 뭐 관망세를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임차인에게 보유세를 집주인이 전가하게 되는 이렇게 돼서 전월세에 대한 임차금이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규제 집중지역 강남권의 가격 강보합세 같은 것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종부세 강화안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고가주택 시장에 규제를 한다라는 정부의 이제 규제 방침에 대해서는 다시 인식을 시켜주는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것은 사실이고. 네, 그 재정특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이 최종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검토해서 이르면 다음 달 안으로 이 보유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4가지 방안 가운데 다음 달 3일에 최종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저희가 건설부동산부 문정우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